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질 거야. 오후 3시의 여우. 일곱 번째 여행 제2부 토론토와 폰디체리. 넘어가 보면 이제 아까 말한 인디언 커피하우스에서 만났던 마마지가 어떤 사람이었죠? 파이에게? 이름 지어준 사람. 그리고 수영을 가르쳐주는 그렇죠. 선생님이고. 그래갖고 이 수영장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걸 알잖아요. 그래서 네. 그럼 이제 이런 얘 유래, 그래서 파이에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게 어린 아이인데도 자기 거가 뭔가 불편하면 개척하고 네.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걸 다시 현실로, 그래서 현실을 뒤바꾸고. 근데 얘에게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이슈가 뭐일 거라고 했죠? 얘 인생의 중요한 이슈 2가지. 신과 동물. 그럼 이제 우리 동물원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네. 동물원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네. 구구절절 막 나오는데 이거 읽을 네. 때 무슨 생각했어요? 그냥 자라온 환경이 특이하다? 좋겠다. 맞아. 또 여기 일부에서 길들이는 거 내용 나오나요? 일부에서 나오죠. 그거 되게 나한테 물어봐. 확실하지가 않아서 동물원 관계된 건 다 여기서 나오죠. 네. 네. 그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되게 어떤 면에서요? 관계의 측면이랄까? 네네. 그런 거에서 네. 뭔가 이 동물하고도 네. 우위를 정해놓고 이게 동물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관계가 네. 사육사가 되게 네.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비소님은? 너무 되게 뭔가 동물원이잖아요. 우리는 되게 그냥 유흥의 장소? 그러니까 즐기는 장소? 네. 어휘 선택이 남달라. 고급져 아주. 장황한 소설가? 미국의 동물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즐기는 표정을 들리지? 네. 보통 즐기러 가잖아요. 모든 단어가 이상하게 들려. 네네. 네. 네. 즐기러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웃고 떠들러. 네. 보러. 근데 되게 여기에 얘가 어항이. 어항이 어항이 아니고 어왕. 어왕님이 네. 어왕님이 말했듯이 네.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거 동물이 자연에 있을 때 생각보다 안 행복할 수도 있다. 맞아. 그 얘기랑 네네. 동물원 안에 있을 때 네. 그게 더 행복할 수 있다. 그쵸. 그거를 짚은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쵸. 그럼 네. 우리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쿠마르 선생님 있잖아요. 네, 상문 선생님. 네, 생물 선생님 캐릭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 파이에게 영향을 줬던 인물들하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 동물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버지 있고 쿠마르 선생님 있고 쿠마르가 둘이죠. 네. 그리고 이제 종교 나머지 선생님들. 그러면은 일단은 쿠마르 얘기를 해봅시다. 쿠마르 선생님은 뭘 가르쳐 줬고 아버지는 뭘 가르쳐 줬죠? 쿠마라 선생님은 이 페이지 43쪽에 보면은 막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 이외의 것을 믿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뭔가 무신론적인 얘기. 무신론적인 얘기인데 무신론자예요. 이게 네. 무신론자라서 무신론적인 얘기를 하지만 네. 이게 나중에 파이는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약간 빌미를 제공한. 어떻게요? 파이가 감각으로 느끼잖아요, 신을. 그래서 파이는 또 다르게 해석하는 거 보고 되게 좋았어요.
청취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약간 개인적인 어떤 난 좋았는데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 뭐라는 거니? 네. 파이가 네. 다른 쿠마르 그분한테 이슬람교에 대해서 배워요. 그렇죠. 그 예. 이슬람교에서는 이 신은 모든 것에 깃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줘요. 네. 그러면 이제 파이가 그 모든 것들에서 감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을 느끼게 돼요. 나중에 태평양 쪽 그쪽 가면은 그쵸. 나의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생물학 선생님 쿠마르 말고 네. 종교 선생님 말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 생물학 선생님 쿠마르는 어떤 캐릭터죠? 일단 생물 선생님이 생물학 선생님이고 네, 그리고 공산주의자고 그리고 무신론자.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쿠마르를 되게 좋아하는데 파이가 네. 막 선생님 동물원에 초대하고 네. 막 보여주고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데 네. 쿠마르에게 또 다른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동물을 통해 과학을 배우고 확인 소아마비를 알아서 몸이 안 좋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네. 네, 왜냐하면은 이 소설상 동물원이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동물원에선 동물은 서열이 나눠지는데 당연히 동물의 서열은 무얼로만 결정되죠? 힘. 그쵸. 네. 그런데 쿠마르 선생님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 세계에서는 이분은 어떤 지적인 걸로 자기의 입지를 확보했지만 네. 육체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극복하고 싶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안 됐. 안 네. 됐기 그래서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이 죽었어요. 죽었다. 죽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 파이가 뭐라고 반응했게요? 그 말을 듣고? 그 소아마비가 얼마나 무서운 병이길래 한 사람 안에서 신을 죽일 수 있는가. 네. 그냥 그 말이 파이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되게 신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니아? 빠져든? 없으면 안 되죠. 이게 그 정도 수준은 모자르죠. 왜냐하면 얘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무슨 병이길래 신을 죽일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엄청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있는 사람은 네. 엄청난 신앙인데?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거는 이게 다른 사람 봤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네. 그냥 신을 배제하는 가정이 아예 없는 거예요. 신을 배제하는 가정이 있으면 저럴 수도 있겠다는데 그게 안 되는 지금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쿠마르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의 입장에 대해서 보면서 오히려 신앙심이 다져지는 역할을 하죠. 맞아요. 네. 근데 쿠마르는 뭐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했죠? 그 리처드 파커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길들이는 것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뭘 알려줬다는 거예요? 현실. 네. 현실? 어왕님은 지금 약간 우리끼리 얘기한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청취자는 그렇게 들으면 모르지 않을까요?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 있잖아요. 맨 네. 처음에 나왔던. 네. 잠시만요. 이게 우리가 독서 토론을 하는 게 무슨 네. 시험 보고 정답 맞추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토론이 되게끔 자기 얘기를 표현하고 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던져보고 이런 화법을 써야 되는데 무슨 수업 고등학교 때 무슨 학원 수업 듣듯이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하면 단답으로 딱 던지고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발언의 책임을 덜 지는 거죠. 그쵸? 네. 네. 그 아버지가 그 동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되게 막 네. 잔인무쌍하게 설명을 해요, 진짜. 네. 전인무쌍. 네. 진짜 온순하게 맞아. 보이는 동물들조차도 네. 그러면서 극악한 현실에 대해서 아까 네. 극악한 현실과 그렇죠. 상상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아마 극악한 현실을 알려주는 그런 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준 거는 동물에 대한 경계심을 길러줬다고 그렇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그쵸? 네. 예. 그냥 아빠한테 배운 것의 구체성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호랑이는 친구가 아니다. 네. 제일 중요한 핵심어는 호랑이는 친구가 아니다를 알려줬고 네. 리처드 파커로서가 아니라 호랑이로서 소개했어요. 그리고 쿠마르는 신이 없다.
근데 보세요. 이걸 기억하고 이제 넘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걸 해결할 순 없고. 일부에서 네. 얘에게 큰 영향을 끼친 두 남자가 어떤 영향을 줬냐. 신은 없다를 자꾸 말했고. 네. 그리고 호랑이는 친구가 동물은 아니다. 호랑이는 친구 아니다. 그리고 동물원을 통해서 말한 건 아까 어왕님 말한 것처럼 동물들은 뭘 원한다? 우리를 원한다. 또 시작이야. 그러니까 경계를 그러니까 네. 자기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동물원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파이가 파악한 동물원. 자연보다 동물원을 더 선호한다. 예, 인간으로 치면 어디예요, 동물원이? 집, 호텔. 호텔? 아, 호텔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맞아. 그거 가지고 그런 생각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은 비소님은 아까 어왕님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견해요? 그러니까 동물원이라는 곳이 막 아. 동물을 가두어두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동물들은 그걸 좋아하고 네. 그렇게 길들여 나가고 이렇게 가는 관계가 되게 멋있었다.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음. 야생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야생이 더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왜 위험할까요? 일단 먹이가 제때제때 나오고 동물원은 그럴 먹이를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고 뭐 주위에 뭐 포식자로부터의 위협도 없고. 그럼 동물이 원래 그런가요? 근데 동물이 원래 그렇지가 않죠. 자연은 그렇죠. 그럼 왜- 본능이 있죠. 그쵸. 네. 다시 또 생각해보니까 야생이 좋은 것 같기도. 왜요? 자기 본능을 억누르는 장소에서 살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뭘 의미한 걸까를 우리가 화두로 안고 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거를 애초에 읽을 때 이걸 그냥 읽으면 파이말을 이제 흡수하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파이의 얘기가 원래 늘 알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알던 얘기를 뒤집으니까 네. 흥미롭잖아요. 되게 창의적인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내가 또 새로운 세계를 알았네? 이러면서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동물원의 동물들은 행복해. 왜냐면 잘 동물을 특히 파인의 동물원은 되게 좋아요. 네. 네. 네, 동물이 살 수 있는 공간 되게 넓고 파이가 그 쫙 서술하는 걸 보면 엄청난 관찰력과 엄청난 집중력으로 이 동물들의 세상을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게 생태학적으로 좋은 공간이라는 건데 거기서 잘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말하면서 중간에 이 사육사가 맹수를 조련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부분 기억나세요? 네. 얘기해볼래요? 가장 센 맹수를 네. 가장 꼴등 자리에 앉혀놓고 네. 가장 자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네. 호루라기를 막 불면서 네네. 채찍질을 막 하고 이상한 걸 시키면서 네네. 지금 되게 지위를 확고하게 다지고 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디에요? 조련하는 내용에. 아, 조련하는 내용에 네.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13장에 나오는데 63쪽에 보면 두 생명체가 만나면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우월하다고 인식된다. 그러니까 위협을 하는 사람이 우월하다고 인식되고요. 그러므로 사회적인 서열은 싸움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어떤 환경에서의 만남으로 충분히 서열이 정해진다. 헤디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인용했어요. 네. 그러면 환경이 우리가 아까 알았지만 바뀐 게 파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환경에서 서열이 결정된다. 힘이 아니라. 싸움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근데 이걸 자꾸 말하는 걸 보면 네. 이상하게 아빠는 사자는 친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호랑이. 호랑이는 친구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네. 그 쿠마라 선생님은 신은 없어 내가 아픈데 안 도와줬어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결정적 진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걸 자꾸 암시하는 거예요. 네. 같은 환경에서 같은 공간에서 있으면서 계속 똑같은 데서 똑같이 생활하면서 네. 그거를 진실로 믿는 거랑 네. 환경이 변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존 방법을 살아갔을 때랑 서열이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 파이는 잘 사는 집 아들이거든요. 네. 네.
캐나다 가자마자 인도에서 방금 배에서 내린 이주민. 네. 그래서 손을 먹어 왜 이렇게 되는. 그러면은 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동물에게 어떤 환경이냐? 동물이 야생에서 인간을 만났을 때는 동물이 서열이 우위인데, 근데 동물원에 가서 사육사와의 만남의 환경에서는 누가 사육사. 근데 이 책에서 어떤 동물이 사육사에게 훌륭한 동물이 된다고 나오는지 알아요 혹시? 그 사람 그 있는데. 제일 약한 그렇죠. 동물. 동물 세계에서는 제일 제일 약했는데 인간과 함께하는 세상에서는 제일 제일 똑똑하고 제일 서열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먹이를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 거예요? 환경. 그렇죠.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네. 제가 이때 이걸 그냥 지나가면서 읽다가 그렇지 뭐 이렇게 읽었다가 다시 생각한 게 나는 이거를 그때는 그냥 읽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지금 환경 바뀐 걸 인지하고 발빠르게 사육사에게 붙은 맹수가 네. 의미한 게 뭘까? 이거를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이걸 지주 없는 맹수라고 할 것인가, 환경이 바뀐 거에 대해서 빨리 포착한 생존의 방법으로 인식할 것인가. 사실 생각할 사람은 생각하는 거고 아닌 사람은 아닌 건데 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걸 저는 살수록 느끼거든요. 2006년에 읽고 지금 계속 10년째 읽고 있는데 그동안 저도 얼마나 많은 생존에 부딪힘이 있었겠어요. 네. 그럼 내가 지금 내 본질을 계속 추구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지금 빨리 발빠르게 다른 환경에서 어디부터 먹을지를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 그거 어디서 어떻게 결정하죠? 그거? 그러게요. 그럼 이 책 열심히 읽어야겠네요. 네. 위협을 받아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위협을 받아야 그런 게 나오겠죠. 네. 솔직히 우리가 이제 리스본행 야간열차도 할 건데 그 네. 책에서도 삶의 어떤 한계에서 부딪혔을 때 누군가 죽음의 현장을 부분 시도하는 현장을 봤을 때 그럴 때 뭔가 다른 시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게 우연이냐 아니면 필연이냐 되게 토론할 거리거든요. 사실 메멘토 모리가 왔는데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뭐야? 죽음의 경고라는 뜻인데 아, 네. 그 이제 이게 영원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현재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맨 네. 끝에서 나를 돌아봤을 때 이게 네. 내가 좋은 선택일까 생각해보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메멘토 모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경고라는 게 결국은 끝이라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다시 보일 거 아니에요, 내 선택이.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환경이 닥치면 결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환경이 닥쳐도 결정 못할지도 몰라요. 그쵸? 네. 결정이 필요한지조차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지금 메멘토 모리가 왔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우연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할지 필연이라고 할지가 논쟁이 될 쟁점이 되는 거죠. 근데 아는 사람만 필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알까요? 자기가 자신의 아니요. 삶에 대해서 어. 좀 더 깊이 생각해본 사람? 그러면 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약간 놓아버리면 네. 네. 아 몰라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답을 알고 싶고 이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있다면 뭐가 지나가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캐치하게 되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집중돼 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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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면은 알 텐데 모르면은 그래서 그거를 토론을 많이 해보면은 결론은 자기에게 집중돼서 자기 인식 명확하면 내가 넘어갈 시점이라는 걸 포착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파이라는 사람이 겪은 일이 네. 네. 당연히 누구에게나 있을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잘 아니죠 보통. 그쵸. 근데 네. 왜 파이는 이 일을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일로 구성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 상황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쵸. 아까 나왔잖아요. 파이 캐릭터가 네. 나왔잖아요. 이런 캐릭터면 순간순간 이렇게 하겠죠. 아, 얘가 태평양에서만 그런 결정을 한 게 게 아닌 거죠. 같은데요. 그런 순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네. 거예요. 얘가 성장 과정에서 아빠가 막 그렇게 가르쳐도 막 벌벌벌 떨고 이러면 그거 염소 네, 아까 예, 그거 너무 예, 아빠가 알아들었어요. 목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완전 귀엽잖아요. 네. 그리고 막 둘이 놀릴 때 너가 다음 염소야. 이 영어는 더 웃겨요. 너가 다음 차례야로 번역이 돼 있잖아요. 영어는 You're the next goat. 예, 되게 와닿죠.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얘는 그걸 계속 배웠잖아요. 네. 현장에서. 근데 얘가 이거를 지금 판단하고 보류하는지 흡수해서 학습해버렸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종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 파이가 종교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네. 종교를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종교 컬렉터. 산적인. 맞는 네. 말. 근데 이 파이를 보면서 생각한 게 있다면 뭐든지 좋으니까 네. 뭐 교육 관련해서 얘기해도 되고 성격적인 얘기도 되고 뭐 뭐든지 네.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 먼저 해볼게요. 네. 네. 저는 약간 처음에 파이 이 종교를 막 엄청 믿는 장면에서 무슨 네. 종교 도착증 환자인가? 너무 진짜 좀 광적인 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네. 예. 너무 신기하고 네. 이게 가능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또 성실해 그거에 네. 맞아. 다 해. 네. 진짜 신기했어요. 성경 공부도 되게 네. 열심히 하고 카페도 사고. 네. 저는 기독교인인데 그 기독교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얘는 진짜 다 하는데 진짜 네. 너무 신기했고 네. 근데 또 제가 성도착증 환자인가 약간 이랬잖아요. 아니, 성도착증이 아니라 아 진짜. 오늘 유흥으로 동물원 가고 장황하고. 종교로 성착하고 네. 그러니까 막 종교 강신론자인가 네. 했는데 점점 읽어볼수록 점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얘는 진짜 신을 사랑하는구나. 네, 이게 네. 진심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네네. 그리고 저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인인데 네. 저는 한 번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모르겠었어요. 제 네. 종교에 대해서. 네. 네. 근데 파이가 여기서 기독교인가? 네.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네. 하잖아요. 뭐 예수님의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딱 이렇게 몇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걸 읽고 얘가 처음으로 제 종교를 사랑하게 만들어줬어요. 오, 나도 약간 그랬어요. 뭔가 되게 표현이 네. 네. 낯선 표현으로 음. 되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면 사랑 이렇게 계속 네, 말하는 네. 거기 그 대목 말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이 있어요. 얘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니, 네. 힌두교신은 막 엄청 막 네. 변신해가지고 다 물리치는데, 뭐 이런 초라한 종교가 있어. 맞아. 아무것도 못한다고. 화를 내다가, 그렇다면 이건 진짜다. 여기서 내가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완전 낯선 종교권에서 봤을 땐 이런 시각이라는 걸 저는 처음 본 거죠. 전 당연히 기독교인의 시각, 네. 또는 기독교를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시각, 안 믿더라도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네. 이 친구는 인도 소년이고, 맞아. 네, 그리고 뭐 일단 힌두교가 베이스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갖고 다른 다른 종교를 이렇게 본다는 게 신기했어요. 너무 낯설면서 신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되게 엉망진창의 신이구나. 근데 네. 그게 역설적으로 믿을 만한, 그러니까 안 꾸민다는 얘기잖아요. 네. 안 꾸미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죽임을 당해. 그래서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신선한데? 막 되게 나도 다시 생각하는 계기였었어요. 애초에 저는 무신론자인데 네. 원래 그 책이 중3 때도 무신론자였고 네. 지금은 그냥 무신론자예요? 중3 때는 무신론자였고 지금은 신을 믿긴 믿어요. 근데 그렇군요. 종교는 없는데 신을 믿어요. 네. 거기서 파이가 약간 어느 종교를 다 믿고 그때 중3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 네, 완전 논쟁하는 웃겨. 것도 그렇고 네. 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 네. 되게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네. 막 그러면서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네.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런 곳에 사원이나 네. 교회나 막 절 같은 데가 있어요. 네. 그런 데 가면은 제가 그 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그냥 한번 기도를 해요, 제가. 그냥 그 신이 들어주든 누가 들어주든 뭐 너무 이기적인 것도 같지만 내가 네. 그 신에 대해서 하는 건 없는 것 같이 그래도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되게 변했어요. 많은 이 책을 읽고. 영향을 네. 줬네요. 네. 왜냐면 그때도 제가 제시했던 게 그 우리 처음에 나온 신이 존재한다라고 입증하자는 게 아니라 네. 신을 믿는 자세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지 않냐. 네. 그게 되게 영향을 끼친 것 네. 같아요. 진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원래. 이 책이 저한테도 나는 신을 믿는 삶 이런 거로만 생각하다 신을 가정한 삶 그게 그러니까 약간 달라진 각도가 달라지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는 시점을 알아야 한다. 약간 네. 그런 관점을 줬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 이 책이 그렇다고 어떤 종교가 옳고 그르고를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 뭐랄까 종교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차라리 어때 보여요? 진짜 그냥 보통 싸우잖아요. 네. 근데 안 싸우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평화로운 싸웠죠. 싸웠는데 그 네. 파이 안에서 파이 안에서. 파이 안에서? 파이는 안 싸우고 그냥 모든 걸 이렇게 포용하잖아. 그게 배우고 싶은 점? 배우고 싶다기보다는 약간 처음 보는 사람. 근데 그 세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우연히 마주쳐서 싸우잖아요. 네. 그 카톨릭 사제와 이슬람 사제와 힌두교 사제가 싸우는데 네. 그거 어때 보였어요? 그 장면에서 네. 되게 사람들이 진짜 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아. 아니지 아니었잖아요. 완전. 그 종교의 문화권이라든가 그쵸. 그 종교의 뭐라고 하지? 교리? 교리? 금기? 약간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싸우듯이 네. 정작 신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약간 파이랑 비교돼 보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는 게 어떤 종교권의 싸움을 얘기하자는 게 아닌 걸 아예 선을 그어버리는 장면. 네, 그래서 파이는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네. 나에게 있는 신. 신. 네. 나의 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신으로서의 모습이 되게 많이 보이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저는 동물원이라는 것과 이 신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저는 네. 그것도 좋았던 게 네. 종교랑 보통 과학이랑 구분 짓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아니죠. 일단 그걸 두 개를 같이 전공을 한다는 것부터 그쵸. 얘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종교와 과학이. 네. 이게 뭔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키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동물원 정리한 걸 보면 동물들은 원래 야생이었는데 동물원에서 동물원에 사는데 그 삶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편하니까? 왜 편해졌죠? 환경이 좋아서. 아까 말씀하신 거 어왕님이 내가 무슨 말 했어? 나 뭔 말 했지? 길들여져서 네, 그래서 여기가 더 길들여져서 편해졌고 네. 근데 그거를 관장하는 사람은 사람. 사육사. 사육사. 네, 동물원의 주인 사육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종교의 라인에서는 누가 사육사일까요? 신. 그리고 동물은 인간. 환경. 그쵸. 그러면 인간은 신을 떠나서도 쿠마르처럼 살 수 있는데 파이 같은 사람은 신을 가정하고 산다. 신을 믿고 산다. 왜? 선택했으니까. 편해서. 그럼 진짜 편한지 안 편한지 봐야겠죠. 저도 약간 편해서라기보다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기엔 너무 이기적이어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일부에선 솔직히 편해 보이진 않죠. 네. 더 힘들어 보이고. 잡으려고 애쓰는 것 같고. 네, 괜히. 완전히 이거를 부여잡으려고 애를 쓰고. 근데 좀 파이의 성향이, 종교적 성향이 있었던 게 저는요. 얘가 동물원에서 자라서 그런가? 왜요? 보살펴주는 존재가 있는 게 당연하다는 어떤 내면화돼 있나? 그럴 수 있겠다. 네, 얘가 만약에 네. 아프리카, 케냐, 세렝게티 이런 데서 자랐으면 네. 야생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개척하고 막 그게 당연한 거고 뭐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랐을 텐데 동물에서 아빠가 너무 잘 보살피고 이런 걸 보면서 안 그런 네. 경우에 막 당연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동물의 불행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다 보니까 관리인이 있으면서 그 관리 아래서 말 잘 들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네. 좋은 삶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겠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신이 있다고 믿는 게 편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 난 있다고 믿는 게 편해서 믿는 사람. 있다고 가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종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얘기한다면 제가 봤을 때도 신이 있다고 가정하는 게 편하긴 편하지. 하죠. 그러네. 왜냐면 관리인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맞아. 생각하면 만약에 코끼리가 똥을 쌌어. 저걸 어떻게 치우지?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잠시 후에 오리니 또한 지나가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네. 얼마나 그러네. 좋아요. 그쵸? 네. 저도 은근히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까는 걸 수 있어요. 네. 이 책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 여기까지. 약간 난 그래서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몇 번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게 네. 신과 동물원을 놓고 자꾸 비교 대조를 하는데 일단 동물원에서 동물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동물은 근본이 9장과 10장에 걸쳐서 9장에서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네. 그리고 10장에서는 얘네는 서식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거리를 유지해주기만 하면 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네.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위협받으면. 어왕님은 경계하고. 어떠세요? 저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20살이 돼서 네, 대학교 네. 갔잖아요. 네. 그럼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학원 다니는 거나 그런 거는 보통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해졌다고 부모님이 생각- 선택하잖아요. 네, 네. 그냥 약간 동물원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음. 지금 이제 대학 와서 장학금 신청하고 뭐 하고 바빠요. 너무 할 게 음. 많아요. 야생이에요 완전. 맞아. 진짜. 그런 거 생각해봤을 때 저는 동물원이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은 경험을 얘기하면 저는 제 요번에 새로운 특징을 발견을 한 게 이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저는 정보를 찾는데 미숙해요. 나도. 진짜 네. 미숙해서 전화를 엄청 많이 하고 네. 이렇게 뭐 사무실 같은데 아. 그러면 하는 말이 또 맨날 듣는 말이 아니 거기 다 써져 있는데 못 보셨어요? 약간 이렇게. 피곤하겠다. 책 읽기랑 똑같네. 저 약간 정보를 찾는 걸 쾌락이 없어서 그래. 정보지에. 유흥이 없어서 그래. 유흥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어항님처럼 어왕. 잠깐 어항님처럼 네. 차라리 그 동물원 왕자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럼 어린 왕자니까. 왜? 머리도 노랗잖아. 나는 똑같다고. 어왕님이 생각하면 저도 고등학교 때 삶이 그리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는. 그럼 맞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네. 그게 더 편했다는 것이 사실인 것과 그게 옳다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네. 또 그러니까 이 책이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파이가 막 부러지졌단 말이에요. 동물들은 그걸 좋아한다니까 이러면서. 네. 근데 좋아한다고 해서 동물이 좋아한다고 그게 해서 그게 옳은가? 옳은가? 그리고 인간들은 이걸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그게 옳은가? 그러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필요하다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자 거리를 두기만 한다면 그렇다면은 신으로 치면 신이 너무 개입하지 않는다면 가끔
필요할 때 와서 도와줘. 그리고 서식욕구, 내가 여기 있는 거를 방해만 안 한다면 여기서 계속 신을 가정하고 살고 싶어. 근데 그러면 좀 그러면 여기서 파이가 불가지론자들을 보고 그들의 삶은 정지했다라고 네.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러면 우리도 정지한 삶 아니에요? 그런데 신을 믿으면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이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신을 믿는 사람이 죽을 때는 저기 빛이 보여. 신이 나를 찾아왔어. 이러면서 죽을 수 있는데 네. 불가지론자는 심장이 멈춘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상상력. 네. 그러네. 가혹한 현실과 상상력. 가혹한 현실에 부딪혔을 때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거는 신을 가정한 삶이잖아요. 네, 상상력이요. 상상력. 재밌다. 재밌죠? 네. 근데 여기 그렇게 말하면서 그 무슨 말이 나오냐, 영어로요. 제가 발음이 안 좋지만 네. Animals don't escape to somewhere but from something. 이게 뭐냐면 동물들은 탈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somewhere를 위해서 탈출하지 않는다. 무엇인가 때문에 무엇인가로부터 탈출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저기에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 이상 서식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네. 이거 기억하실래나? 뭐지? 1930년대에 네. 자, 세 가지 중요한 시의 그 부류가 있었어요. 네. 모더니즘하고 모더니즘, 다다이즘. 모더니즘이 거기에 다다이즘 들어가요. 자, 이과도 못하고 문과도 못하고 순수시 모더니즘, 생명파. 근데 순수시에 김영랑하고 박용철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박용철이라는 사람이 나두야 간다라는 시를 썼어요. 근데 나두야 기억나죠? 네. 띄어쓰기를 하면서 망설임을 표현한. 근데 거기 보면 앞대일 언덕이나 있을 소냐. 그러니까 갈 곳이 사실은 없어. 그렇지만 이곳에서 너무 힘들어서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시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모든 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는 우리 했죠? 네. 근데 읽혔어요? 안 읽혔어요? 안 읽혔어요. 그래서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제 그럼요. 생각엔. 네.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노인에서도 우리가 한 말이 어딘가에 뭔가가 있을 거야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 못 견뎌서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from something부터 그러니까 something으로부터 가는 뭔가로부터 탈출하는 거지 somewhere to somewhere이 아니고 어디로 가겠다라는 그런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서식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알란도 똑같아요. 그러네요. 알란도 고양이가 네. 안 죽고 같이 살아. 있었으면 안 움직였을걸요? 그게 메멘토 몰이죠. 진행이 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해서 how to와 what이 중요하지 where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할 때 네. 이곳에서의 일에 대한 나의 인지가 갈지 말지 결정하는 거지 아니면은 안 떠나죠. 네. 네. 근데 파이가 떠나게 되면서 끝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왜 떠나게 됐죠? 그 아버지가 이주하자고 해서 이주 당했어요. 근데 왜 이주하자고? 그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맞아. 너 정치 해봐. 네. 해봐. 그거 뭔 상관이에요? 동물원. 정치적. 동물원 뺏길까봐 그랬나? 아니다. 공부를 그때까지 놓지 마십시오. 뭘 여러분 이것도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슨 상상력도 필요 없고 아빠가 되게 그 정치인 싫어했었는데. 정치가 불안정해지니까 사람들은 동물원에 쓸 돈이 없고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고 돈이 있다 해도 그러니까 아빠는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동물원은 망한다.
그래서 동물 다 팔고 그냥 정치가 그랬다 이러면은 무슨 정치가 탄압했다 이게 잘못 오독에 정말 아주 이거 그냥 써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써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알아요. 네. 좀 다시 설명해 보세요. 왜 동물원에 왜 이민을 가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해서. 그렇죠. 아까 나온 얘기죠. 네. 네. 2대0 그렇죠. 환경이 변한 건데 네. 환경이 변한 걸 누가 알았어요? 아빠가 아빠가 그렇죠. 알았어요. 아빠가 알고 가는 거죠. 음. 얘는 가고 싶지 알았겠죠. 않았어요. 환경이 변해도. 완전 똑같지 않아요? 나도 그냥 수능이 끝남과 동시에 20살 이후에 3으로 이주당했어. 우리가 원해서 변하는 적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맞아. 저는 살면서 내내 평생 소원이 어떤 적당한 환경이 있고 그게 안 변했으면 그리고 그 내가 좋은 그거는 계속 유지됐으면 근데 내가 오늘 깨달았거든요. 진짜 멍텅구리 같은 꿈을 갖고 내가 이거를 완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네. 우울하지 않아요. 왜냐 그건 잘못된 꿈이거든요. 저도 한때 네. 평범하게 살고 싶다. 어.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그러니까 평범해 보일 수 있는데 내 안에선 평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이게 네. 되게 평범한 삶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건 평범하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그렇죠. 항상 늘 그 실체가 없는 그 평범함이라는 네. 그거에 계속 눌리는 거죠. 어. 저도 제가 그만둔 학원이 조건이 되게 좋았지만 네. 내가 변하는데 음.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가 대하는 학생들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데 이게 계속 유지됐으면 한다는 거는 무책임한 사고방식이더라고요. 내가 이 시대에 그러면 내가 해야 할 나의 역할은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내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 주는 책임도 생각 안 하고 내가 좀 행복해하는지 불행해하는지도 모니터링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이 통장에 들어오는 안정된 이 돈만으로 내가 있고 말고 결정하는 게 동물이랑 똑같죠. 네. 이제는 약간 솔직히 네. 말하면 네. 북클럽 할 때도 이런 감정을 느끼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거? 북클럽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이 변화가 진짜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쵸. 계속 이렇게 머리를 쓰는 게. 그리고 솔직히 일상은 다른 사람 애들 사는 거 보면은 생각 없이 네, 생각 없이 너무 사는데 내가 그게 계속 가끔 부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 편하니까. 맞아. 맞아. 진짜 부러워요. 어. 아 진짜 부러워. 길거리 찍으면 여자들 뒤태만 나오는 네.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어. 흡수하는 그게 얼마나 편해.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네. 근데 내가 북클럽을 하면서 이미 깨우쳤잖아요, 쌤이. 응. 그 장미님의 오. 같이 상호적으로 네. 죄송해요. 제가 장미였다 여우였다. 선생님이었다가. 네. 그래서 이 활동을 멈출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또 알바할 때 또 느꼈는데 알바가 너무 힘드니까 별로 솔직히 힘든 일도 아닌데 그냥 알바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힘들죠. 안 하던 네. 거니까. 그래서 알바 갈 때마다 아 진짜 가기 싫다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러는데 또 알바 가면 막상 또 즐겁거든요. 맞아. 이상한 그런 감정이 있어요. 제가 저번 방학에는 일을 했는데 이번 방학에 일을 안 하니까 너무 무료하고 차라리 일하고 싶어요. 아 진짜. 근데 제가 또 머리를 지금 노랗게 아주 탈색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일이 잘 안 구해져요. 네. 그래요? 네. 원래 욕모를 많이 봐요. 서비스직은. 너무해. 네, 그래서 되게 일이 그립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생각 없이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그쵸. 있어요. 내가 아까 뭐라고 막 그랬거든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왜냐면 저는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책을 통해서 네.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꿋꿋이 그것을 자리를 지키는 게 맞는 거야. 수백 번 배워도 한 번 사는 것만 못해요. 수백 번 읽어도 한 번 살아서 아는 거랑 지금 이게 같은 책을 읽고 왜 다르겠어요? 이거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살아보면 보이는 게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고생을 사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내 삶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도망갈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거를 파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파이는 환경이 바뀌었어요. 네. 네. 그러면 파이의 사역사가 계속 존재하는지, 지금까지 하는 그 신과 아버지였는데 파이의 사역사가 계속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파이는 환경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 혹독한 현실과 상상력의 세계에서 이 싸움에서 혹독한 현실이 너무 먹어올 때 도대체 뭘로 대처할 건지, 얘는 왜 나무늘보를 보고 신을 생각하게 됐는지, 리처드 파커는 도대체 뭔지 흥미진진한 것을 던져주면서 일부가 그쵸?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진짜 할 말이 너무너무 이게 3시간 뭐 녹음을 해도 막 아까울 정도인데 그래도 우리가 좀 중요한 것만 뽑았어요. 근데 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32장 끝에쯤 보면 116페이지에 보면 116페이지. 네, 굉장히 많은 친구들 얘기를 해요. 동물 형태관이라는 거를 말을 하면서 사자 새끼가 네. 그러니까 어미가 개한테 자라난 사자 새끼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새끼 사자가 어미가 개란 거라면 겁이 나서 졸도할 것이다. 어미가 없어질까봐. 이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내 엄마가 사자인지 개인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엄마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아까 말한 서신욕구. 내가 그냥 믿는 게 그대로이길 바라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은 복선을 깔고 있어요. 되게 생각할 만하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여러분하고 막 북클럽을 하면서 내가 막 되게 겁나 잘난 척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었는데 네. 어느 날 무슨 형사 사건으로 막 입건됐어. 아,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그랬다는 거에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책 선생님이 없어진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 막 네. 학대당하는 어린 아이들만 봐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해서 그래. 우리 아빠가 날 사랑해서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하는 이유가 그게 우리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를 받아들인 것보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워서. 이해되죠?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예,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네. 사실은 왜냐면 내 주변에 내 보호자 이 사람밖에 없는데 이 보호자가 나쁠 거라는 가정이 훨씬 더 무서웠다는 거예요. 사실 동물로 말했지만 인간도 똑같다는 거죠. 네. 오. 저는 그 심리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살짝 이해돼요. 약간 다음 내용에 대한 암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오려고 자꾸 이런 걸 던지지 하면서 읽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교차적인 구성이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약간 전략적으로 파이의 옛날 얘기만 많이 했지만 여기 보면은 30장에 보면은 굉장히 행복한 가정인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쵸? 근데 현재 아빠 엄마 얘기가 안 나와. 저 그거 봤어요. 네. 네, 저 그거 되게 생각했어요. 그쵸? 과거에 대한 얘기, 증거나 그런 네. 흔적이 없다고. 그쵸? 네. 거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뭘 상상할 수 있죠? 파이의 과거가 불행하다. 끊겼다? 끊겼다. 지워진 거죠. 네. 삭제된 거죠. 2대1. 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뒤에 이 자기 엄마가 개였다는 걸 알게 된 사자이가 나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엄마가. 불쌍하죠. 목이 맨다 진짜 또. 네, 목이 맨다. 그리고 분명히 파이의 어린 시절에 부모님 굉장히 좋은 네. 모습으로 묘사되고 좋은 분이거든요. 네. 존중해주고 네. 좋은 교육적 환경 제공했고 엄마 책 읽는 분이고. 네. 그런데 없어졌어요. 그럼 얘가 얼마나 커다란 생존의 문제였는지. 네. 그리고 진짜 쭉 가서 할 거 너무 많지만 이제 마지막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애기하고 얘기하는 거 막 나와요. 그러다가 126쪽 126쪽 맨 끝에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다. 해피엔딩이다. 이거 왜 굳이 나올까요? 저 메모돼 있어요. 너가 말해줘요. 너가 말해줘요. 왜요? 저는 메모가 없어요. 그러면 어왕님께서 잘 어떻게 정리해서 생각했어요? 말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되게 과거에 대한 흔적은 아무것도 없이 싹 삭제되고 네네. 그 현재 가정만 있는 걸로 네. 행복하게 비춰주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가정 행복하게 비춰준 다음에 해피엔딩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과거의 가족이 삭제된 것을 안 사람이 이걸 보면 되게 궁금해하면서 그쵸. 의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눌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피엔딩 이하라고 말한다는 건 사실은 반면은 해피엔딩이 안 이룬 걸로 보이니까 과거 삭제됐는데 그리고 보세요. 얘네가 이민 가게 됐어 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우린 예상하는데 굳이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다 하는 이유는 무슨 일 있나? 일이 이게 있으니까. 해피엔딩이야? 그쵸. 물어보면 약간의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역설. 그러니까 역설적인. 제가 만약에 비소님한테 뭐 음식을 주면서 야 어쨌든 맛있어. 왜 저러지? 그 말을 굳이 왜 하냐고요. 그쵸. 이것도 저는 되게 여러 번 읽고 보였어요. 그러게. 그러면 이제 이게 보이죠. 이 가족은 왜 떠났느냐. 그냥 from something 때문에 떠난 거예요. 네. somewhere에 대해서 사실은 몰랐어요. 음. 그런데 결과는 해피엔딩. 해피엔딩이다. 알고 갔기 때문이 아니다. 아니다. 가는 동안이 중요하다. 이렇게 1부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1부에서 이 전체 구성을 위해서 작가 노트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신을 믿게 될 것이다를 통해서, 그리고 1장에서 동물학과 그리고 종교학을 전공한 파이의 캐릭터, 그리고 어릴 때 파이의 모습, 그런 주도적인 모습과 문제 해결적인 모습,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종교와 동물, 그리고 옮기게 되는 거, 그리고 중간에 들어간 되게 많은 복선과 되게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그건 못 다뤘네요. 아쉬워라. 예.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읽어보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질문지도 만들어서 작성해 보시고 하면은 엄청난 독서의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정말. 여기서 보여드린 건 정말 맛백입니다. 진짜. 정말요. 우리 2번 같이 얘기한 사람들인데도 되게 새로워요. 그쵸? 네. 한 번 또, 하면 또 그래요. 그럴 것 네. 2분 어땠는지 얘기하고 1부 마칠까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이런 게 있잖아요. 제 경험이랑 알고 있는 거랑 읽었던 책이나 아니면 배웠던 지식 막 이런 거랑 이렇게 딱 겹치면서 이 느끼는 이게 네.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쵸. 저는. 우리 저번 리스본행 야간열차 북클럽 모임 때 이랬어요. 아, 오랜만에. 그쵸? 네. 네. 그래갖고 막 어항이 있어야 돼. 막. 부재를 좀 많이 느꼈어요. 예, 예. 아, 그래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근데 이게 북클럽의 맛인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뭔가 이렇게 집단지성의 느낌? 예. 자기 경험이랑 맞춰가면서 할 때 더 공감이 되고 예, 예. 살아있는 느낌? 저번 화에는 많진 않았잖아요. 그쵸. 경험. 뭔가 이러면서 그랬는데 예. 여러분이 준비를 더 해오셔서 그래요. 제 느낌에. 아이고. 그래요? 네. 그렇다면 뭐 너 좀 봤죠? 예. 어떠셨어요? 예. 역시나 일단 들으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많이 알게 됐고 이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자신에게 좋은 방송이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그럴 거 아니면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듣지도 돈이 되는 않겠죠. 것도 아니고 몇 명이나 듣겠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라도 좋은 방송이면 좋겠고 네. 다음 2부 파이 이야기 2부 때 그러니까 8번째 여행 때 네. 부탁을 드린다면 이제는 약간 그 두 분이 서로 질문하는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지금 네. 약간 저희가 이렇게 이끌고 네. 두 분이 이제 제 거에 대답하고 이런 게 있는데 네.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떠드는 동안 저도 다음 질문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네. 자 그러면 네. 파이 이야기 다음에 2부를 하는데 2부는 태평양 그렇죠. 예, 퍼시픽 퍼시픽. 퍼시픽이요? 퍼시픽. 퍼시픽 그래서
그거는 2개로 나눠서 할 거예요. 네. 이것도 할 게 정말 많지만 그렇죠. 좀 더 많이 생각해보고 재미있게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재밌어요. 네. 자, 그러면 비지식인을 위한 고품격 푹 채널 오세요로 오세요. 오세요.